네, 안녕하세요. 김벤치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캐스퍼하고 모닝을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캐스퍼 요즘 핫하죠. 근데 모닝 갑자기 왜 나왔냐면 이 차가 2011년 모델입니다. 2021년 10년 사이에 차량이 많이 바뀌었죠. 경차의 문화 트렌드도 바뀌고, 예전에는 경차 하면은 당연히 예전에 아토스 정도면은 20년 전에 나온 그 차 같은 경우는 조금 경차인데도 좀 전고가 높은 차였는데, SUV 처음으로 이 경차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만큼 문화가 좀 바뀌고, 소비자의 생활 패턴, 차량 구매자의 그런 니즈라고 해야 되나? 생활 문화가 취미도 그렇고 다 바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경차 하면은 실용주의 안에 실내 공간이 그래서 도심형으로 쓴다면, 지금은 어디로 떠나고 싶고 또 SUV가 또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작아져서 베뉴보다 더 작은 경영 SUV가 나왔습니다. 이 차를 이제 가져온 이유는 슈퍼가 나왔는데 어느 정도 실내 공간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SUV이기 때문에 더 큰지, 아니면 어느 정도 뒤쪽 실내 공간이 좋은지, 그 다음 10년 만에 어떻게 얼마나 차가 많이 바뀌었는지, 그런 기능들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시죠. 차 디자인만 딱 놓고 보면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뭐랄까, 차량의 가격은 10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하지만 경차의 그 스펙, 전체적인 차량 사이즈, 이건 경차를 인정받기 위해서,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스펙 자체는 바뀐 건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레이도 당연히 정보는 다 만족을 하는데, 전폭과 전장 요 사이즈를 기본적으로 만족을 해야 이 경차로 인정받죠. 일단 디자인만 보면은 이게 SUV고 해치백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 차는 뭔가 작아 보여요. 뭔가 확실히 작아 보여요. 흰 차라서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캐스퍼 같은 경우는 뭐 약간 귀엽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아온 기존의 SUV와는 다르게 뭔가 큰 SUV를 좀 축소시켜 놓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해치백 같은 경우는 다른 차, 예를 들면 리오라든지 좀 독특한 느낌이 있어요. 차가 좀 작다라는 것도 있지만 쉽게 탈 수 있는, 그런 부담 없이 탈 수 있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량을 아직도 보시면 화이그로시 이런 거를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나마 가성비 있게 조금이라도 고급스럽게 하얗게 백화 현상도 안 나게끔 그런 소재를 쓰고 있고, 그 밑에 부분은 그대로 이제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예전에 10년 전에 나온 모닝도 하이그로시는 그대로 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식으로 하이그로시가 안 들어간 부분은 환경노화 때문에 색도 변색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고, 다른 차이라면 디자인적으로 보면은 그릴 부분하고 헤드램프, 그 다음에 안개등, 이런 부분이 각각 개별적으로 파트가 나눠져 있고, 흰색과 각 파트가, 윈도글라스도 그러고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다 떨어져 있는 느낌이라면, 캐스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바디 컬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좀 길게 큼지막하게 가져가는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를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적절하게 검정색하고 이런 실버톤을 믹스매치 시켜준 그런 것도 있고요. 여기 헤드램프가 할로겐의 프로젝션 램프죠. 요거는 할로겐의 리플렉터 타입의 그냥 반사판, 기존에 많이 쓰는 그런 방식입니다. 캐스퍼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좀 고급스러워 보여요, 확실히. 그나마 최대한 가성비 있게 디자인 뽑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방향 제시등도 디자인적인 요소를 주었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한 다음에 가운데에서 좀 이어지게끔 디자인 요소를 썼고, 그리고 A필러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겉에 바디 컬러에다가 테이핑 해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좀 최대한 가성비 있게 하는 거죠. 다른 차량은 이렇게 하진 않는데, 그래서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살짝 긁히면 이거 벗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크게 바뀐 거라면, 측면 부분에서는 이 SUV라서 그런가 이쪽 주변에 휠하우스 이 휠아치를 이렇게 한 번 더 덧댔어요. 플라스틱으로요. 그래서 SUV 좀 그런 감성 살려 있고요. 모닝 같은 경우는 디자인적으로 보면 측면 보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연식이 한 5년 정도 된 건데,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렇게 스크래치도 나 있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건 좀 감안해 주세요. 휠 사이즈도 이 차는 지금 14인치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17인치로 들어가 있죠. 경차 최초로 17인치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17인치 휠은 진짜 간지네요. 멋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최저지상고도 보시면은 이 정도 높이로 거의 한 뼘 정도니까 한 21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확히 시술 못 쟀는데, 지금 모닝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뼘 좀 덜 됩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 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도어 캐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롬 도금으로 해서 예전에 대부분 많이 이런 식으로 했죠. 그나마 이게 좀 고급스럽게 보이게 하게끔 이렇게 바디 컬러하고 다르게 했는데, 페인팅 벗겨지는 것도 좀 더 스크래치에 강하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은 그냥 바디 컬러로 그대로 해서 차라리 이게 난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이런 식으로 많이 썼는데, 다만 이제 뒤쪽은 좀 원가 절감했어요. 이런 식으로 나쁘진 않습니다. 뒤쪽에 많이 사람을 많이 태우고 하는 그런 용도의 차는 아니기 때문에 그건 선택을 한 것 같고요. 뒤쪽으로 좀 오시면은 디자인적으로 좀 차이가 많죠. 디자인 트렌드가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이제 경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로 쪽으로 이렇게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를 이렇게 넣고 밑에 쪽에 이제 이원화해서 두 개로 이렇게 나눴는데, 캐스퍼 같은 경우는 제동등 위쪽에 들어갑니다. 이거 LED로 되어 있어요. LED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디자인 자체가 다르네요. 기본형은 전체가 통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바사판 요 플라스틱 유리 안쪽이, 요거는 이제 조금 이렇게 안쪽으로 가변하게 프랙탈 타임으로 되어 있네요. 차는 작아지는데 엠블럼은 그대로 사이즈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 차량의 폭이라든지 높이에 비해서 엠블럼이 그대로 사이즈가 들어가니까 상대적으로 더 크게 보입니다. 기아도 엠블럼을 이번에 바꾸면서 상대적으로 크게 쓰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데다 만약에 기아 요즘 나온 엠블럼을 넣으려면 공간이 제약되니까 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콤비네이션 램프가 있고 밑에 쪽에 이렇게 방향지시등하고 이렇게 제동등, 미등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아예 이렇게 디자인적인 요소를 좀 전면 헤드램프하고 같이 가져가서 전후면에 좀 통일성을 주었고, 보면 이렇게 크게 그렇게 디자인이 들어갔어요. 밑에 이제 스키드 플레이트도 들어가 있고요. 좀 더 뭐랄까 SUV적인 느낌도 있고요. 전기차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시원시원하네요. 전체적인 느낌이. 후방 카메라는 요게 큼직하게 넣었는데, 요거는 약간 오염에 취약할 것 같긴 합니다. 비가 오게 되거나 하면. 그러면 실내로 한번 가서 디자인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모닝을 한번 볼게요. 모닝 디자인 어떤가요? 예전에 벌써 10년 차이라는 거를 좀 감안하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시보드 쪽에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 밑에 이렇게 파자이가 좀 좋아요. 이렇게 투스포커로 돼가지고 제네시스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걸 한번 먹은 것 같은데, 나름 그래도 이렇게 좀 파지하기가 좋고, 그냥 요즘 나온 자율주행 보조 기능이 많이 강화된 차들은 양손으로 운전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습관적으로 저도. 그래서 그런지 그냥 편했고, 기본적인 크루즈 컨트롤은 있습니다.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는 아니에요. 전후 거리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그런 기능 없고, 10년 전에도 크루즈는 이렇게 옵션으로 있었다. 이건 옵션입니다. 그리고 핸들 열선도 옵션으로 있었어요. 다만 통풍 기능은 이게 지금 TA이고 JA라고 해가지고 2017년도에 나온데, 그때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그때 기능을 넣어준 것 같더라고요. 시트에 열선은 있는데 통풍은 없고, 2열도 뭐 열선 이런 기능은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캐스퍼를 일단 좀 이따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보면은 요런 게 저는 장점인 것 같더라고요. 요렇게 여기 스포티지에 넣어주고 팰리세이드에도 넣어줬거든요. 컵홀더 이렇게요. 편해요. 그 다음에 매뉴얼 타입으로 이렇게 심플하게 되어 있고, 실제로 이 암레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요거 이제 경차에서 많이 옛날부터 써온 건데, 이렇게 암레스트가 이렇게 무단 타입으로 그냥 1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도 조절 안 돼요. 요런 게 있는데, 캐스퍼는 좀 이따 가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나마 옵션이 상급 트림인가 그런데, 이렇게 천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트 자체는 인조 가죽 되어 있고, 헤드라이닝 같은 경우도 충격이나 그런 거 그냥 일반적으로 가장 저렴한 쿠션감이 좀 있지는 않아요. 그런 일반적인 헤드라이닝 그런 걸로 썼습니다. 대신 보면은 요런 건 그 조명 거울이거든요. 여기를 딱 올리면 요렇게 돼요. 요거는 좋더라고요. 화면 얼굴에 좀 비춰주고요. 요런 거는 이제 세심하게 배려한 거고, 조석도 이렇게 거울이 있고요. 공간감 보시면 주먹 1개 반 정도 됩니다. 1개 반 정도. 부족하진 않아요. 부족하진 않고, 제가 171 정도 키라는 걸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재면에서는 측면부 소재가 그냥 플라스틱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소재가. 그리고 특별히 뭐 이렇게 다 괜찮아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이 차의 단점이 경차의 한계상 이 실내 공간의 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시트 간 거리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최대한 시트를 바깥쪽으로 빼야 돼요. 그래서인지 단점이 이렇게 닫잖아요. 닫으면 시트의 높이를 조절하는 이 레버가, 높이 조절하는 게 되게 안쪽에 있습니다. 이걸 잡기가 공간이 너무 협소해요. 이거를 하기가. 이런 단점이 있는데, 좀 이따가 캐스퍼는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했을지. 그리고 시트의 착석감이라는 거는 그냥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차량 바디처럼 시트도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소형 프레임을 썼기 때문에 시트는 그렇게 넉넉하진 않아요. 크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한 190 정도 되시는 분이 당연하지만 타시면 좀 좁다고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캐스퍼 1열로 한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캐스퍼 1열로 왔습니다. 첫 느낌은 휠 디자인이 일단 확실히 스포티해 보여요. 이렇게 D컷 핸들로 들어가 있어서요. 오, 괜찮네요. 손 파자기도 좋고 깔끔하고요. 다만 모닝 같은 경우는 열선 핸들하고 같이 묶이면서 핸들이 이게 가죽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조 가죽으로. 그래도 열선 핸들은 이렇게 버튼이 있어요. 열선 핸들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고 또 하나가 이렇게 이런 그레인 있잖아요. 디자인적인 요소로 깔끔하게 넣었네요. 이게 아이오닉 5처럼 가운데 현대 엠블럼 그것도 빠졌고요. 아예 뺐고, 그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안으로. 이런 거는 진짜 디자인적으로 칭찬합니다. 이런 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홈커버를 좀 작게 한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가 들어갔습니다. 예, 들어갔습니다.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가 아마 옵션을 넣으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그냥 스마트 크루즈인데 차간 거리를 이렇게 유지해주고 이렇게 요 거리를 단계적으로 조절하는 버튼입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 버튼까지 차로 이탈하고 차로 유지 버튼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같이 이제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차로 이탈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차로 유지 버튼은 이걸 한번 눌러주면 운행 중에 좀 더 차로를 잘 잡아주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크루즈 조절하는 게 있고, 왼쪽에 통화 버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이라면 확실히 이게 디자인 레이아웃 자체를 레이에서 좀 가져온 것 같아요. 레이는 운전석하고 조수석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기어 시프트가 대시보드 쪽으로 따로 별도로 별물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 빈 공간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한번 시트를 뒤로 완전히 이렇게 해버리면 전후 슬라이드량이 좀 괜찮네요, 나름. 그래서 이렇게 많이 벌어집니다. 거의 한 뼘이니까 한 20cm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앞으로 최대한 하게 되면은 이 정도로 붙어집니다. 그래서 거의 15cm 가까이 전후 슬라이드량이 나오니까 나름 괜찮은 거고, 뒤로 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뒤로 한 다음에 이쪽으로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쉽게. 암레스트를 이렇게 뒤쪽으로 하고 이렇게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가서.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를 좀 고려를 한 것 같아요. 요즘 스타리아도 그렇고 그렇게 좀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전기차로 가기 전 단계에서 기어 시프트 자체를 센터 콘솔 쪽으로 하지 않고 대시보드 쪽으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옮기면서. 그리고 암레스트 같은 경우는 이게 암레스트가 아마 그 아이오닉 5하고 거의 메커니즘을 공유하는 것 같아요. 암레스트가 심플합니다. 이렇게 깔끔해요. 밑에 어떤 수납 공간을 따로 하지 않고 제끼면은 실내 자체가 넓어 보이게끔 그런 컨셉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측면부에 붙는 방식으로요. 단이 있진 않아요. 단이 있으면 좀 뭐 그럴 수 있는데 심플하고, 그 다음에 키 한번 볼까요?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키는 이게 뭐하고 비슷하죠? 현대에서 요즘 나오는 키 대부분 이렇게 나오거든요. 좀 준중형도 그렇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심플합니다. 예전에 소나타가 이 키하고 비슷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키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핸드폰 꽂을 수 있는 데가 있고, 가운데 핸드폰 꽂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음료수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이게 넘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냥 낮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 드라이브 모드는 아마 옵션으로 알고 있어요. 드라이브 모드 요게 이렇게 트랙션 해서, 이게 이륜 구동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를 별도로 트랙션도 넣었고 스노우 모드하고 샌드 모드를 이렇게 넣어준 거, 이런 거 옵션을 넣어줬는데, 이런 부분은 나름 그래도 상품의 경쟁력을 좀 높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차종엔 거의 경차에는 없어요. 그리고 기어 시프트는 여기가 가죽 마감은 아니고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깔끔하네요. 그리고 이쪽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보시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뒤쪽에 좌우측으로 이렇게 핸드폰 충전하라고 조수석에 앉으신 분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약간 아까 특이했던 게, 이게 약간 LG 에어컨 같지 않나요? 약간 위아래로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좀 나름 감성 있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게 약간 시간이 지나면 이게 좀 올드해 보일 수 있는데, 그냥 메커니즘 자체는 디자인도 그렇고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운전석 조수석 이렇게 좌우 측면에도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백이 들어가 있어요. 요런 거는 좀 디자인 좀 신경을 썼네요. 하이그로시로 해가지고 좀 고급스럽게 했습니다. 여기에 막 은색으로 해가지고 좀 하면은 이게 아이오닉인가 뭐 다른 차종, 고급 차종이 나오는 것처럼 비슷하게 제네시스에서 본 것 같나? 거기서 본 것 같은데 그렇게 되어 있고, 대시보드는 역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측면도 플라스틱, 그리고 옆에 다 플라스틱. 요거 소재가 좀 괜찮네요. 요 소재는 이제 요즘 이런 소재를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오염성에도 괜찮고요. 나름 이렇게 좀
닿았을 때 약간 푹신푹신한 감이 있습니다. 요거는 GV60인가요? 그거랑 비슷하게 좀 약간 깜찍하네요. 이렇게. 그리고 헤드라이닝 썬루프가 이렇게 있는데, 썬루프는 기존에 나온 방식하고 거의 동일하게 가져왔고, 썬루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이 이게 8인치거든요. 그래도 나름 디자인이 점점 이렇게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위에 깔끔하게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 있어서 위쪽에서 마치 밑에서 위로 솟아오른 것 같은 그런 디자인 요소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열선도 있고요. 네, 측면부에 보시면은 이렇게 에어백도 넣어줬어요. 그래서 측면 충돌할 때 서로 운전사고 조수석 이제 머리도 부딪히지 않게끔 이렇게 에어백이 이쪽에서 전개가 되게끔 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운전석자의 이제 목 꺾임도 이제 방지하도록 하는데, 이런 거는 제네시스라든지 고급차에 적용되어 있고 아마 K8에 적용됐던가 뭐 그랬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나름 이런 것도 안전에도 좀 나름 신경 썼어요 이번에. 근데 주행보조 시스템, 뭐 차로 이탈, 차로 유지보조 이런 것도 다 기본화 시킨 것도 잘한 것 같고요. 안전에 신경을 좀 썼고, 대신 보스타 좀 딱딱합니다. 여기가 이건 물렁물렁하게 그나마 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한번 모닝 2열로 한번 가서 실내 간단하게 보고 또 캐스업 한번 오겠습니다. 아까 전에 요걸 안 봤네요. 아까 모닝에서 말씀드렸죠. 요 안에 시트 상하 위치 조절하는 거가 있는데, 그래도 이쪽에 손 공간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공간을 나름 확보를 해놨습니다. 안쪽을 많이 까서요. 요런 차이가 있어요. 경차하고 메커니즘 동일하게 요 위치에다가 들어갔고요.